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어느덧 차디찬 겨울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은근한 봄 내음이 스물스물 나는 요즘,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봄의 시작과 함께 저희 청춘 예찬이 청춘 PD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 구영희이자 현자두입니다. 뉴페이스 청춘이들을 반가운 봄과 함께 맞으며 청춘이들의 취향이 담긴 콘텐츠로 2023년 청춘 PD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고 합니다. 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청춘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청춘아. 멋지다, 박청춘! 여러분, 혹시 2023년의 시작을 뜨겁게 알린 화제의 그 드라마, 연초부터 올해 밈의 스타트를 끊어버린 그 드라마, 더글로리를 아시나요? 역시 김은숙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작품성으로 송혜교, 임지연 배우를 비롯한 또 다른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도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이 복수의 큰 그림, 오늘은 우리 청춘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춘 PD야 리부트 1화 리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춘 PD야 리벤지 편의 대표 집필가 MC 자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집필해 주실 분들은요. 빵선님, 유매님, 유부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첫 녹음이라 매우 떨리지만 열정을 그득그득 담아온 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강 MFP 빵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유매입니다. 와, 모두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차들을 거듭한 이 청춘 PD야가 청취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청피 5기 정규 방송 시작 전에 이 파일럿 방송으로 여러분을 미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춘이들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리벤지물을 소개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뉴 청춘이들이 어떤 재밌는 콘텐츠를 가져왔는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선 우리 유부님부터 콘텐츠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전 단언컨대 제가 가져온 작품이 올해 최고 OTT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시즌 1을 한 번에 다 봤을 정도로요. 바로 더글로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한 바로 그 더글로리를 우리 유부님께서 가지고 오셨군요. 전 아직 안 봤으니까 조금만 살살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고교 시절 특별한 이유 없이 박연진 무리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문동은의 이야기가 줄을 이뤄요. 어느 정도 집이 산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때리고 욕하고 사실 이 정도로만 말하면 엄청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박연진이 문동은한테 동은아,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오, 왜 이렇게 잘 살려요? 하면서 고데기로 팔이나 다리를 지지는 행동이나 억지로 몸을 만져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는 집까지 찾아가서 다리 밀어도 동은이한테 폭력을 가하죠. 당연히 문동은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죠. 제일 마음 아팠던 장면이 이제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화상이 아물고 낫는 과정에서 되게 간지럽잖아요. 근데 그게 온몸에 있다 보니까 간지러움과 수치심을 이겨낼 수 없는 나머지 어린 문동은이 추운 겨울에 눈밭에서 맨몸을 굴리면서 우는 모습이 나와요. 이 장면이 저한테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나였다면 정말 내 몸이 너무 싫고 내 몸에 가해자들의 흔적이 다 묻어있으니까 어디서도 어떻게 해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류의 학교 폭력은 보통 그 어떤 어른도 해결해주지 않죠. 결국 문동은은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선생님이 됩니다. 수차례 죽음을 고민했지만 죽기엔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지옥에서 부활을 한 문동은은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스포 많이 안 됐겠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딱 마음이 아팠던 게 저도 이 고데기로 지져서 이게 암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처 아물지도 못한 상처 때문에 간지러워하는 게 정말 피해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힘듦을 이제 딱 묘사해준 장면 같아서 저도 굉장히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지금 유부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기록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 리벤지물이 짜릿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주인공의 획기적인 복수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문동은은 어떤 식으로 복수를 했는지 아주 우리 빵선님을 위해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기도 합니다. 문동은의 치밀한 복수 방법. 복수도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은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아무래도 문동은은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장기전으로 빅사이즈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문득 뭐 애초에 교사일을 병행하면서 저 정도 스케일의 복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가 아닌가? 맞아요. 그 짤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복수 못해 동은아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이건 드라마니까요. 네, 그냥 감탄하면서 봤답니다. 우선 문동은은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비리를 캐요. 이걸 빌미로 박연진의 딸이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냅니다. 복수의 시작을 박연진이 알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해할 요소니까요. 더불어 자신이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방관하고 오히려 문동은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주 막대먹은 선생에게도 복수를 해요. 장학사가 되려는 그 선생의 아들에게 선후배 관계로 접근을 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벌인 만행이 장학사가 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주죠. 결국 아들은 명예에 눈이 멀어서 천식이는 아버지의 집에 꽃을 잔뜩 선물하고 살인을 계획합니다. 문동은의 복수 방식은 되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한 후에 결국 스스로 파국에 이르게 만드는 어쩌면 현명한 방법이죠. 자기 손에 피 묻힐 일은 없으니까.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괴롭히고 그러는 것보다는 결국은 못된 사람이 자기의 업보의 청산을 받는 그런 것들이 문동은이 뭔가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막 그런 교훈적 약간 맞아요.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뭔가 오싹하면서도 굉장히 정말 이래서 더글로리 받지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2 나오기 전에 1 복습하러 가세요. 네, 진짜 복습해야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시즌2 나오면 이게 시즌2가 3월 10일인가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정주행하려고 사실 아직 시즌1을 안 봤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보려고. 유부님의 말씀에 이제 큰 영향이 가진 않았죠? 딱 네, 적당히 잘 괜찮아요. 끊었죠? 네. 다행이네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워낙 핫하니까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사실 2월 23일인데 저희도 지금 10일에 공개되는 그날을 위해서 복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상당히 치밀하고 무서운 언니입니다. 동은 언니.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던 복수를 하고 나면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찝찝해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할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전 건선징악의 진심이거든요. 왜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냐, 이해하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다만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사실 죽어도 모르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지. 그래서 그게 그냥 그들의 디폴트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전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한 만큼 돌려받으면 속 시원할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참기엔 너무 억울해서 머리 빠질 것 같아요. 뭐였죠? 건성징악만큼 사이다라고 불리는 것들이 없죠. 사실 맞아요. 사이다 이꼴 건성징악이에요. 맞아요. 참을 수 없죠. 근데 저는 뭔가 진짜 나쁜 놈이 나쁜 놈들인 이유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이거 딱 유부님이 잘 찝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더글로리 시즌2가 기대가 됩니다. 연진아 망해주라. 연진이가 망해야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유부님을 바톤을 받고 제가 가져온 리벤지물을 한번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가져온 리벤지물은 뼈의 세계죠. 바로 불륜 드라마 부부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현역 때였나? 재수할 때였나? 유대종 선생님 현강을 들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꼭 몰아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끝나고 바로 정주행했던 기억이 있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한소희 배우님이 너무 예쁜. 그쵸. 맞죠. 정말 나쁜 사람인데 너무 예뻐. 맞아요. 예뻐. 둘 중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나쁜 짓을 하면서 바로 사빠 제한 그런 걸 보고 사빠 제한이라고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러죠. 이걸로 아주 큰 화제를 모았는데 19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21%나 됐어요. 원작으로 닥터 포스터가 사실 먼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 불륜이고 당연히 그렇지만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 남편의 불륜 사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한 배신감에 주인공 지선우가 남편인 이태호와 여다경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일상과 아들 준영이를 되찾으려 하는 2020년의 대유잼 드라마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소희 배우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완전 핫해졌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완전 기억나요. 근데 너무 화나서 끝까지 못 본 기억이 있어요. 지선우가 우는 거랑 이태호가 화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줄거리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네, 좋아요. 간단한 줄거리를 제가 소개해 주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선우의 불륜남녀 태치기라고 짧게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꼽은 최고의 사이다 씬이 있어요. 이 바로 짤방으로도 유명한 여다경 집안이랑 지선우 집안이 이제 어쩌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된 장면인데 여기서 지선우가 여다경의 임신 사실을 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다경과 이태호의 불륜으로 생긴 여다경의 아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딱 까발려버리죠. 그러면서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걸 왜 니네 딸한테 안 가르쳐줬냐면서 여다경의 부모한테 지선우가 완전 소리쳐요. 이제 그러다가 그 폭로에 열이 받은 여다경이 지선우의 머리를 이렇게 벅치는데 약간 지선우가 맞았는데도 지선우가 오히려 차분하고 약간 여다경은 한소희님 죄송합니다. 여다경은 이제 흥분이 된 채 씩씩대는 게 이 두 개의 차이가 느껴져서 약간 진짜 어른과 맞아. 미성숙한 그런 어른 이런 차이가 잘 나타나는 복수 장면 이런 것들이 사실 부부의 세계에선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짜릿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콩가루 집안이네요. 그냥. 그죠. 진짜 어지럽네. 근데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나요? 복수라고 하면 속 시원한 결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쵸. 아무래도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가 이 드라마 속 마지막 엔딩 장면 때문인데요. 제가 스포가 될까봐 말하진 않겠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마냥 철부지였던 아들 준영이가 있어요. 이제 지선우와 이태호의 아들이죠. 근데 이 준영이가 어떤 일을 겪고 도로 위에 엄마 아빠가 다시 붙어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짓는 표정이 그 배우의 표정이 결국은 이 복수는 대체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는가 이 두 어른 사이에서 낀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뭔가 복수극이 진행되면서 망하는 이태호, 무너지는 여다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꼬신 마음도 있었지만 이 복수극은 마냥 속 시원한 복수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와, 저는 진짜 부부의 세계 보면서 진짜 왜 저래 하고 화내면서 본 기억밖에 안 나요. 그래서 끝까지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결말을 봤으면 왠지 더 찝찝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맞아. 준영이 불쌍해. 진짜 불쌍해. 준영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아. 어른 둘 사이 껴갖고. 저도 보면서 준영이가 제일 불쌍했던 것 같아요. 진짜 노답인데 하여튼 불륜 퇴치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맞아. 그러면 자두님이 지선우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치밀한 복수를 계획했으려나?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MBTI N, 슈퍼 N. 제가 슈퍼 청춘 N. PD아에서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MBTI 슈퍼 N이어가지고
막 현실에서도 많아요. 이 분류는 조금 앞에서 더글로리도 그렇지만 그런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것도 현실이 많아서 만약 내가 이렇게 된다면 내 남편이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면 저는 지선우처럼 이렇게까지는 복수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안 돼. 머리가 너무 나빠. 지선우는 의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학부생이라 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저는 그냥 무속신앙 이런 데 가가지고 살 날리고 굿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직접적으로는 못하는데 되게 밉긴 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남이 저주해줘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무속신앙 또 생각해보니까 더글로리에도 무속신앙 맞죠, 관한 맞죠. 요소가 맞네요. 나오잖아요.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갑자기 그런 또 셈이죠. 네, 장희빈이 생각이 나는. 장입이 네. 거기까지. 네. 오케이. 사극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우리는 정순 PD입니다. 자, 그럼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빵선님이 가져온 리벤지물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하거든요. 빵선님. 그래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한때 박세로이 컷이라고 불리던 그 헤어스타일을 아시나요? 오 마이 갓. 너무 오 마이 갓. 드라마만큼이나 주인공 머리가 유행을 크게 이끌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인데요. 원작 웹툰이 드라마화되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이 시대의 최고의 소신남 박세로이. 하지만 그는 소신 있는 선택의 대가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꿈과 미래를 한 번에 잃게 됩니다. 그렇게 세로이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장가에 대한 복수를 꿈꾸기 시작해요. 더욱더 소신 있게 열심히 사는 박세로이와 함께 일하는 단반포차 사람들의 리벤지물 이태원 클라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박세로이가 소신 얘기하면서 나는 아 맞아요. 약간 이 말투 있죠. 이것도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맞아. 박세로이 컷도 막 박세로이 컷 하면 안 되는 이유 막 이런 거 막 쇼츠에 뜨고 완전 그것도 완전 뒤집어 놨었죠. 세상을 세간을 뒤집어 놓은 진짜 그런 핫했었죠. 거였죠. 맞아. 맞아요. 그 드라마 흥행으로 제가 일본인 친구들이 좀 많은데 아. 친구들이 여행 올 때 이태원 클라스 촬영지였던 곳을 꼭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 육교 이런 곳들. 네. 그럴 만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와 일본까지 전 사실 일본에도 약간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다나카 같은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다나카 문화가 이태원 클라스도 약간 청춘들의 약간 이런 왁자지껄 우당탕탕 이런 거여서 맞아요. 어떻게 봤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빵손님은 이 많고 많은 리벤지물 중에서도 굳이 이태원 클라스를 가지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태원 클라스가 가장 이상적인 복수의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복수 콘텐츠를 생각하다가 친절한 금자씨나 뭐 마더 등등등 복수 대장 영화들이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사실 복수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본인 인생도 망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태원 클라스에서 구현해내는 복수가 이 명언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최고의 복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제가 이게 본 지가 꽤 된 작품이어가지고 줄거리가 좀 가물가물한데 혹시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주인공 세로이가 전학 간 첫날 장가의 회장 아들인 장근원이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놈의 학교 폭력. 그렇죠. 근데 우리 참으로 정의로운 세로이는 참지 않죠. 아버지가 일하는 장가의 회장 아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장근원을 말리고 또 그 과정에서 때리게 됩니다. 이 장면도 정말 통쾌했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과 이후 사건으로 인해서 세로이는 중졸의 전과자가 되면서 평생을 장가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포차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박세로이를 위해 인생을 건 조이설을 포함한 단밤 식구들과 힘을 합쳐 주식회사 이태원 클라스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장가와 맞서게 되는 뭐 이런 스토리였죠. 아 멋있다. 아 맞아요. 갑자기 장근원 씨 얼굴이 이렇게 딱 눈앞에 스쳐가네요. 우리 세로이 건들지 말라고. 그니까 맞아요. 세로이를 세상이 목살게 두고 맞아. 세상이 억간다. 그러니까 억간다 이렇게 저는 조이서가 굉장히
인생 걸었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 상여자 그런 상여자가 없습니다. 거기 언니들이 멋있어요. 붙잡아야 맞아요. 됩니다. 그런 맞아. 여자들. 제 결국엔 주변에도 쟁취했잖아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 박세로의 완전 프로. 아무튼 이태원 클라스는 제가 아까 살짝 따라한 것처럼 명대사도 되게 많았던 작품 중 하나였는데 빵선님이 생각하는 명대사는 뭘까요? 맞아요. 이태원 클라스는 명대사도 정말 많은데 명장면 중에 박세로이와 장 회장의 첫 만남이 인상 깊었어요. 이제 근원이를 때리고 막 그 사건 때문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 봐주겠다는 장 회장이 대답에 세로이는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라고 대답합니다. 때 있다. 멋있어. 줏대남. 그쵸. 이게 사실상 복수 장면도 아니고 이 말로 인해서 세로이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 대사가 이 세로이의 가치관과 이태원 클라스의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말을 거역한 경험이 없는 장 회장에게 한 방 먹인 말이 아닐까 싶어 참 통쾌했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뭔가 장 회장에 대한 대답, 이 세로이의 대답 때문에 세로이랑 세로이 아빠가 좀 안 좋게 많이 안 좋게 됐는데 됐죠. 그럼에도 아버지가 술을 따라주면서 세로이한테 잘했다라고 해줘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참 이 눈물 심금을 울리고 백엔잎을 맞아요. 적시는 이제 절절한 이 박세로이 오빠의 복수극 이거를 오늘 사장님이 말한 것도 되게 명장면이잖아요. 술 따를 때 맞아요. 술 맛이 맛이 어떠냐. 답니다. 그거 진짜 안 맞아요. 되겠어요. 집에 가서 돌려봐야겠어요. 넷플에 아직 있겠죠? 아직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아 좋습니다. 그럼 눈물 젖은 아버지와 아들의 복수극은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유매님이 가져온 최고의 리벤지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봤던 리벤지물 중에서 사실 제일은 고백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접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인데 당시에 제가 이제 국어 수행 평가로 소년범의 형을 감경해야 하는가 아니면 촉법 소년의 처벌 연령을 하향시켜야 하는가 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준비하다가 좀 접하게 된 영화예요. 근데 영화는 일본의 이제 선생님이 사적 보복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형법 41조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촉법 소년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좀 자각시키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사적 보복은 허용이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영화가 굉장히 좋다고 느낀 게 제가 세계문학 세미나라고 대학에 와서도 이 고백이라는 영화의 원작인 이 소설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게 또 엄마의 마음, 모성애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영화라서 이게 굉장히 좀 심도 있고 마음이 절절한 영화이기도 해서 제가 유매님이 좀 빨리 복수 내용을 휘리릭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줄거리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 패널분들이 가져와 주신 것처럼 영화 자체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짜릿한 복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인 여교사 유코는 봄방학을 앞둔 종업식 날 자신의 학급 학생들 앞에서 교내에서 사망한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단순한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이 내가 맡은 학급 안에 있고 나는 에이즈에 걸린 내 남편의 혈액을 그 범인들의 우유에 넣는 방식으로 복수했다고 말합니다. 영화는 이 고백 이후 범인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조명해요. 둘 중 누구도 멀쩡한 삶을 영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성공적인 복수라면 복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영화 제목이 고백이었던 거군요. 이게 복수 방법이 굉장히 좀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가 복수극이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달리 에이즈에 걸린 이 남편의 혈액을 범인들의 우유 속에 넣어서 복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가해자라면 이제 상당히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복수극이 제일 짜릿할 때가 시청자도 예상치 못한 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할 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새로운 청춘이들은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제 복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론 우리 만녀린 청춘이들이 복수를 뭐 해봤자 크게 드라마틱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 이 정도까지 복수해봤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복수라고 하면 정말 물리적 가해 없이 상대방이 배 아플 정도로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나는 너를 신경 쓰지 않지만 너는 내 모든 행동에 신경을 쓴다. 이게 사실 타인에게 신경 쓰고 감정 소모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사격 선수로 운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선배들이 진짜 되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막 자잘하게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또 선배니까 제가 화난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쵸. 참아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선배들 배 아프기는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보란 듯이 내가 1등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록 잴 때마다 막 고1이 고3 선배들 이기고 우와. 선발전에서 막 나만 뽑히고 우와. 이러니까 코치님도 저한테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랬는데 선배들이 뭐 말로 뭐라고는 못하지만 얼마나 속으로 애가 탔을까 싶어요. 우와. 네, 전 이런 통쾌한 기억이 있네요. 와 진짜 무슨 소년 만화 같다. 막 1학년이 3학년 선배들 완전 다 발라버리고 막 이게 진짜 복수죠. 맞아요. 이거죠. 복수다, 진짜. 이거죠. 저 맞습니다, 개인적인 진짜. 기준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복수가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약간 성장물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네요. 누구든 외적으로는 다치지 않아. 하지만 네 배알이 꼴리는 거야. 약간 이런 네 배만 아프지. 나 되게 맞아요. 멋있는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빵성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복수는 빵서님이 말한 대로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짱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멋쟁이가 돼서 우리도 이런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러분 더 크게 대답하세요. 좋아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진짜 우리 청춘이들이 가져온 이 4개의 작품 모두가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이래서 리벤지 하는구나 싶네요. 다 너무 재밌어요. 그죠?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제일 재밌었던 작품이 있다면 우리 4개 작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태원 클라스. 빵선님, 이태원 자기가 클라스죠? 가져온 이태원 클라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에 투표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엄마의 마음이 왜냐면 살짝 광기 어려 보여요. 이 그 주인공이 굉장히 막 되게 담담하게 교탁 앞에 서서 어린 애들 이렇게 보이는데 또 존댓말 하잖아요. 일본 문화가 어린 애들한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먹고 있는 우유 그 속엔 에이즈에 걸린 내 남편의 혈액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엄마면 아이를 볼 때 자기 아이를 투영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짐을 얻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약간 이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영화 자체는 잔잔하지만 뭔가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만 더 덧붙여보자면 전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 선생님을 봤을 때 되게 요즘 말로 하면 맑은 눈의 광인 같다는 그죠? 이미지를 그죠? 되게 저도 많이 그걸 받았어요. 느꼈어요. 네. 근데 오죽했으면 약간 자식을 잃은 어미의 눈이 저렇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우유에다가 혈액을 넣으신 게 너네가 먹어가면서 너네가 죽인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맞아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되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빵수님이랑 우리 유부님이랑 가져온 거는 되게 길잖아요. 복수를 마음먹고 그 복수를 맞죠. 이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둘 다 10년이 훌쩍 넘어가지 않나요? 맞아요. 뭐 새로이 또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 계획은 12년짜리야. 12년적이야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보면도 보면 마찬가지죠. 빅픽처를 그릴 줄 아는 사나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너졌겠죠.
특히 더글로리 너무 궁금하잖아요. 뭔가 너무 궁금. 투가 너무 궁금해. 이 서사는 다 알겠어. 그러니까요. 이입도 했어.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동은 언니 어떻게? 투에는 진짜 더 사이다가 나와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김은숙 작가님이 이 더글로리 러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복수극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요? 뭔데 이 인위적인 아쉬워. 리액션. 진짜 아쉬워요. 스튜디오도 지금 뭔가 후끈후끈? 사실 유부가 쓴 대본에는 후끈후끈이라 돼 있지만 우리 다들 복수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진 것 마음이 같기도 좀 무겁네요. 하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던 사이다 장면들을 곱씹으면서 오늘 최고의 복수란 무엇인지 또 다양한 콘텐츠 속 주인공들만의 통쾌하고 또 조금은 신박하기도 한 복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청춘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청춘피디아의 첫 번째 페이지를 정리해 볼까요? 받은 대로 돌려주자는 심리가 과연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어린 어른인 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복수랍시고 더 미워하고 더 비난하지 말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날 더욱더 사랑하고 둥가둥가 해주는 건 어떨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웃는 자가 진짜 인류인 법이니까요. 그럼 우리 청춘 피디아 다들 아시겠지만 피디아의 정의 코너입니다. 제가 이 리벤지, 복수에 대해서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복수라는 건 미워하는 마음이 주된 감정으로 쓰여서 그 일시적인 통쾌함이 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마음을 먹을수록 오히려 나쁜 것들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정의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뭐야? 저 유면님 스타일이에요? 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우리 괜한 곳에 관심 주지 말고 마이 웨이의 나의 길을 가보자고요. 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선생님 같았나요? 원하는 대로 다 가져와요. 우리 빵서님처럼. 맞아요. 맞아요. 더 단단해질 우리 청춘이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보내는 헌정곡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집필가 분들 덕분에 청춘피디아 리부트의 첫 번째 페이지가 성공적으로 집필되었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 청춘피디아 청취자 여러분도 나도 이런 리벤지몰 알고 있는데 하신다면 댓글창에 자유롭게 저희는 오픈 백과사전이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찐 최종 마지막으로 우리 청춘피디아 리부트 1화를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유메, 빵서, 유부. 그리고 MC 자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